더락 초비상이라는 뉴스인데요. 더락 주연의 실사 영화 모아나가 예상보다 저조한 흥행 성적을 기록하며 큰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개봉 첫 주 전세계 9,500만 달러 수익에 그쳤으며 당초 예상치였던 1억 3천만 달러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을 합치면 디즈니가 최대 1억 2천만 달러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흥행 부진이 덜하게 WWE 복귀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만 레인즈와의 드림 매치를 위한 복귀설도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고요. 이게 이제 덜하기 모아나가 1, 2가 초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실사 영화 발표를 했고 본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세븐벅스 본인의 영화 제작사도 제작에 참가를 했죠. 그래서 막대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측했던 이 영화가 일단은 개봉 첫 주 오프닝이 밀린다? 예상 스코어보다 밀리면 그냥 그 영화 망한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은 입소문이 어지간히 타지 않는 이상은 미국은 계속해서 박스오피스에 블록버스터가 줄지어서 개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봉 첫 주를 놓치면 2주차 1위 하기는 굉장히 힘든 시스템이야. 우리나라는 한국의 자국 영화에 대한 자긍심도 굉장히 강하고 작품성이나 입소문에 대해 역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이제 1억 3천만 달러를 벌어야 되는 첫 주였는데 무려 4천만 달러가 뒤지는 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로튼 토마토 평가도 33%를 받으면서 썩은 토마토를 받았어요. 이제 평단과 관객에게 모두 외면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망했다. 이거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백룸한테 완전히 밀린 크크. 너 또 DC에서 하던 짓 했지. DC에서 좀 갑질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밀려났죠. 제임스 건이 DC의 크리에이티브 사장을 맡게 되면서 덜락을 쳐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한간에는 지금 뭐 최근 뉴스 중에는 안 가져왔는데 덜락이 마블로 리턴한다. 리턴이 아니라 유턴한다. 덜락이 마블로 유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뉴스와 루머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말장난식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덜락 영화 망하면 떡더비 오겠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 근데 진짜로 미국 현지도 크게 다르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 현지도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 망했으니까 떡더비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지금 돌고 있어요. 헐리우드 영화들은 수익을 어떻게 보냐면 제작 비용에서 곱하기 2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작비가 2억 달러다. 그러면 4억 이상 벌어야 돼. 월드와이드로. 근데 덜락은 지금 그렇지가 못하고 있다. 굉장히 위기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디즈니가 실사 영화 리메이크 체제가 좀 예전 고전들을 리메이크를 실사로 했을 때 가치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고 알라딘, 뭐 미녀와 야수 이런 게 막 90년대 애니메이션이 실사로 리메이크 됐을 때 그걸 또 실사로 완벽하게 재현했을 때 좋았어요. 좋았는데 조연들, 단역들 쪽으로 안 중요한 애들 좀 흑인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하면서 블랙워싱, 나락을 많이 갔고 또 모아나는 1, 2가 모두 히트하긴 했지만 모아나 2만 해도 전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걸 굳이 실사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모아나 1의 스토리를 다시 답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것도 좀 흥행의 악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어공주가 흑인이라고 백설공주 도 라티노였죠. 예, 백설공주도 라티나였어요. 흑설공주였죠.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펑크 챔피언 등극 괜찮았다라는 뉴스인데요. CM 펑크의 WWE 챔피언 등극이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됐지만 백스테이지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트풀에 따르면 2023년 복귀 직후였다면 반발이 훨씬 컸겠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펑크가 회사의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선수들은 과거 일들 때문에 감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다수는 큰 문제 없이 함께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해졌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는 약간의 긴장감과 눈치 싸움이 있었지만 큰 반발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CM 펑크, WWE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 몇 번을 먹는다 한들 뭐 이렇게 큰 반발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좀 갑자기 깜짝 세미제인을 쌀먹해버려서 더더욱 안 좋은 반발이 있을 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다. 또 코디 로즈가 퐁당퐁당 챔피언이기 때문에 또 퐁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CM펑크로 한번 환기한 거는 영리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미제인 9일이라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 이게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크리스찬 때처럼 AS 받을 수 있냐 이게 약간 관건인 것 같기는 해요. 시카고인데 니들이 뭘 할 수 있지. 그것도 맞죠. 그래서 썸머슬램에서 코디를 이기고
하고 그 다음 링오버너 악연인 케빈 오웬스하고 대립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케빈 오웬스 복귀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펑크는 인스타그램만 하는 이유가 인스타그램에서 강아지하고 음식 보려고 인스타그램 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트위터도 안 한 지 몇 년 됐고 5년 됐고 틱톡도 안 한다. 인스타그램만 한다. 강아지하고 음식 보려고 인스타그램만 한다. 정말 그때 그림 퍼갔을 때 생각난다. 와 진짜 개뽕 차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LA 나이트가 웜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펑크가 우참을 실패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비방쇼에는 이렇게 재밌는 이벤트 많이 하죠. 경기복으로 봐선 최근인 것 같은데 헐리데이 투어라고 하니까 연휴 시즌이 아니었을까? 독립기념일 뭐 추수감사절 뭐 작년 내지는 올해 같은데 아무튼간에 LA 나이트가 웜을 해서 펑크가 빵 터졌습니다. 이에야. 다음 뉴스입니다. 오웬스 곧 온다라는 뉴스입니다. 케빈 오웬스의 복귀가 생각보다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웬스는 목 수술 이후에 레슬매니아에서 예정됐던 랜디 오튼과의 경기를 놓쳤지만 최근 WWE LFG 영상에서 젊은 선수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기술을 설명하다가 거의 범프를 받을 뻔한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팬들의 기대를 키웠습니다. 물론 이는 의학적인 복귀 허가를 의미하지 않으며 WWE 역시 심각한 목 부상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팬들 사이에서는 복귀가 예상보다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FG에서 이제 코치로 일하고 있죠. 코치로. 해서 Let's Fucking Go의 약자인데 이거를 레전드 앤 퓨처 그레이츠라는 말장난을 쳐가지고 원래는 욕설 섞인 그런 건데 존나 가보자 이런 건데 레전드하고 미래의 훌륭한 선수들 이 약자로 말장난 쳐서 뭐 언더테이커, 부커티, 케빈 오웬스, 나탈리아 뭐 이런 멘토들이 붙고 이제 NXT에 데뷔할 아세이들을 키우는 게 LFG예요. 그래서 그 LFG에서 우승하면은 좀 푸시도 좀 주고 칼리 암스트롱이나 이런 애들처럼 샤일로 힐처럼 이렇게 푸시를 주고 있는데 케빈 오웬스가 이번 시즌 새로운 코치예요. 새로운 코치로 부임하면서 이제 아세이들한테 훈련을 할 때 좀 경기를 직접 기술을 맞는 시범을 보여주면서 셀링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러다가 복귀하는 건가? 기술을 몸으로 직접 받아주는데 팬들이 좀 기대하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근데 이게 메디컬 클리어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식으로 의료 허가가 난 건 아니라서 아직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직접 기술을 받아주는 영상이 나왔다는 거는 확실히 청신호 같이 느껴지기는 하죠. 케우가 복귀하면 판이 신선해질 듯. 그니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론 브레이커 폭발 직전이란 뉴스인데요. 브론 브레이커가 현재 자신의 WWE 방향성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브레이커는 남성 로얄럼블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었고 레슬매니아에서 첫 월드 타이틀을 차지할 가능성까지 첨처졌었습니다. 하지만 부상 이후에 모든 계획이 바뀌었고 복귀 후에는 더 비전 멤버로 합류했지만 이전 같은 존재감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프메이드의 보도에 따르면 브레이커는 올해 자신의 크리에이티브 방향에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회사 내부 관계자들과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전이 맥신 듀프리와 오스틴 시어리의 러브라인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브레이커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브레이커는 월드 타이틀 그림에 있어야 될 선수인데 지금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며 오바페미와 트릭 윌리엄스가 급부상하는 사이 브레이커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뒤처졌죠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브론 브레이커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세스 롤린스의 승리를 확신했잖아요. 왜냐면 썸머슬램에서 도전자가 세스가 더 어울리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래서 브론 브레이커는 어떻게든 나락을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재차 또 한 번 태그팀 챔피언을 꾸역꾸역 먹인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오스틴 시어리도 버릴 수가 없어서 맥신 듀프리로 인공호흡을 시켜줘 버리니까 이 커플 사이에 눈치 없이 낀 약간 그 제3자의 역할을 해버리면서 브론 브레이커의 캐릭터가 점차 길을 잃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브레이커 본인도 이걸 잘 알고 있죠. 이걸 잘 알고 있어서 좀 짜증이 났고,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팀하고 각본진하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방향,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상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셀프
셀프메이드의 보도가 있습니다. 브론슨이랑 같이 배신하자. 아, 좋죠. 그러니까 저도 근데 저번에도 했던 얘기지만 브론슨이 우리가 여지껏 본 적 없는 몸짱 브론슨 리드로 컴백할 거잖아요. 그때 뭔가 브론 브레이커하고 새로운 움직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브론슨 리드가 막 이렇게 임팩트 있는 배신이 아니더라도 비전을 구해내면서 엄청난 임팩트 있는 컴백과 함께 비전의 멤버로 다시 재합류한다고 해도 비전에게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니면은 뭐 브론슨 리드하고 브론 브레이커가 같이 오스틴 시어리를 갭한다. 그래서 오스틴 시어리는 약간 강제 턴패하면서 맥신 두프리하고 러브 스토리도 하면서 뭐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브론 브레이커가 브론슨 리드에 컴백하고 맞물리면은 좀 그래도 나름 다시 궤도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안타깝긴 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부상이 없었더라면, 세스의 부상뿐만 아니라 브론 브레이커의 부상도 없었더라면 로얄 럼블 우승 후보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좀 더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비전에 맥신이 합류하면서 로건 폴은 붕 떴고 부부는 이제 붕 뜨기 시작했고, 그러면 시어리가 버려지잖아요. 낄 데가 없어서. 저는 근데 시어리를 굳이 챙겨야 되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시어리가 무엇 하나 못하진 않거든요. 경기도 좋고 기술도 독창성 있고 외모도 좋고 마이크웍도 좋아요. 근데 무엇 하나 대단하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시어리가. 저는 시어리를 인디 때도 좀 봤고 NXT 맨 처음부터 봤잖아요. 근데 와, 이 경기 진짜 좋았다 라고 기억되는 장면은, 그런 경기는 한 경기도 없어요. 와, 얘 진짜 싱글 명경기 이거 개지렸다 막 이런 경기가 기억나는 게 없어. 내가 시어리를 누구보다 오래 봤는데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시어리가 좀 애매한 것 같아. WWE도 진짜 애매하게 느끼는 것 같아. 버릴 수는 없고 스전이 뭔가 아쉽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비전 들어오려고 머리도 밀었는데 뭐 잘생겼으니까 머리 밀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스틴 시어리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게 자니 갈가노의 수화로 일하다가 덱스터 루미스한테 납치당하는 그거 있지. 전 그거 제일 기억납니다. 그거 외에는 거진 오스틴 시어리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컨은 부족해 라는 뉴스인데요. 체드 게이블이 이제는 월드 챔피언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브래디 존스와의 인터뷰에서 태그팀 전문 선수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아메리카노끼리의 마스크 대 마스크 경기로 가능성을 이미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싱글 챔피언이 목표가 아니라 WWE 챔피언이 목표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고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WWE가 실제로 게이블을 월드 타이틀 경쟁에 투입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미네소타가 게이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게이블이 지금 썸머슬램에서 무조건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게 게이블의 고향이고, 게이블 짝 이거 있잖아. 지금 아무도 안 해주잖아. 게이블 노래 바꿨는데 아무도 이거 박수 안 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로우도 이어서 아마 썸머슬램 때쯤에는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니까 박수를 좀 짝짝 열심히 쳐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자른 뉴스긴 한데 이 박수 치는 이 응원 문화가 본인의 그 고향 스포츠팀에서 유래한 거라고 해. 그러니까 미네소타 애들은 이미 연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썸머슬램, 체드 게이블,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챔피언 등극, 그리고 떼창하는 관중들, 박수치는 관중들, 이것까지 한번 예상해 볼게요. 저는 진짜 이 썸머슬램 게이블 지켜보는 재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인터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썸머슬램 인컨챔이 확정이라서 벌써부터 김칫국을 드링킹하는 중인 것 같은 크크. 그래서 이제 뭔가 펜타, 게이블, 썸머슬램 기대해봐요. 개인적으로 고향에서만큼은 게이블 떼창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2혼이라는 뉴스인데요. 제이우소의 아내 티아 파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TMZ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결혼했으며 법원 서류에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 이혼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그녀는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권과 조지아주 자택의 독점 사용권,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제이우소는 SNS를 통해 난 어른이다. 그녀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최근 연애설이 돌고 있는 제이다 파커를 향한 악성 댓글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TMZ가 연애 매체잖아요. 뭐 연예가 중계를 거의 24시간 트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TMZ 보도를 통해서 제이우소의 아내가 이혼 신청을 한 것을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제이우소하고 이 둘은 회복될 수 없는 파탄난 관계가 이혼 사유예요. 둘이 이미 끝났다. 끝난 지 오래됐다. 별거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거를 뭐 제이다 파커가 지금 불륜이다 해갖고 제이다 파커 NXT 선수에게 악플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별거한 지 오래된 상태에서 연애를
막 불륜이라고 막 엄청 손가락질하는 분위기는 또 아니에요. 지금 이 경우에는 얘네가 언제부터 별거 상태였는지, 제이다 파커는 별거 후에 만났는지 뭐 별거 전에 만났는지가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 좀 약간 오픈된 미국 문화에도 불구하고 제이다 파커 SNS가 좀 악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이우소가 난 어른이야, I'm grown ass man 하면서 이제 내 여친은 여기에 끌어들이지 마 라고 이제 제이다 파커를 쉴드 치는 제이우소의 인스타그램 투데이까지 있었습니다. 저번에 월챔 읽고 로우 링 위에서 아들 불러서 오프닝, 맞아요, 아들하고는 사이가 좋고 아들 양육권을 요구하네. 아들은 좀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약간 양육권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들하고 집에서 막 유튜브 같은 거 찍고 SNS에 올리는 영상 같은 거 볼 때도 그때도 아내는 없었어요. 아내는 그때도 없긴 했어. 그래서 뭔가 좀 오래된 사이인 것 같아. 안 좋아진 지 좀 오래된 사이인 것 같아. 이건 내 추측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좀 오래된 일이 아닐까? 좀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되게 고우신데 아무튼 안타깝게 됐습니다. 제이우소 이혼하게 됐고요. 이레트리벌리 트러블, 브로큰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구원될 수 없는 망가짐 뭐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연예 보도 매체 TMZ에서 보도를 했고 제이우소 이혼할 것이고, 이게 제이다 파커가 좀 진짜 애매하긴 하다, 그죠? 근데 아마 별거 중이었을 거야. 별거 중에 만나는 거는 비교적 좀 손가락질을 덜 받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이다 파커가 좀 악플이 많다고 해요. 다음 뉴스입니다. 챔피언의 남자 공개라는 뉴스인데요. 리브 모건의 실제 연인이 공개됐습니다. 상대는 미국 댈러스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투자자이자 전 미식축구 선수인 랜던 하드윅입니다. 하드윅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월드컵 경기장과 WWE 유럽 투어 기간 파리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된 바가 있습니다. 리브는 WWE에서 연애 스토리까지 소화하는 내 일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런 남자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미닉하고 각본상에서는 남자친구지만 이제 실생활에서의 남자친구가 드디어 정체가 공개가 되었다. 미식축구 선수다. 이름은 랜던 하드윅이고 지금은 부동산 투자자이다. 진정한 승자구나. 그니까 여자친구가 예쁘고 귀엽고 몸도 탄탄하고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은데 리브 모건이 사귀는 걸 보니까 부동산 투자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또 리브 모건의 새로운 남자친구 이번에 공개가 됐죠. 랜던 하드윅 공개가 됐고요. 전 풋볼 선수, 현 부동산 투자자라고 합니다. 유럽 투어도 같이 갔으니까요. 파리도 같이 여행 가고 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리브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구나. 근데 뭐 레슬러들도 부동산 쪽 많이 가고 브론 브레이커의 아빠 릭 스타이너도 부동산 쪽에 있고요. 네. 또 이게 뭐 되게 유명한 브랜드 같아. ESPYS 이거 나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거기 옷을 입은 리브 모건인데 굉장히 예쁘네요. 옷이 되게 유니크하다. 디자인이 아슬아슬하네. 뭐라고 읽어야 돼? 에스피스라고 읽어야 돼? 저 브랜드를? 뭐라고 읽어야 돼? 아무튼 이 브랜드 옷을 입은 리브 모건 드레스 예뻐서 퍼와봤고요. 늑대의 귀환이란 뉴스입니다. 베론 코비는 단순한 복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WWE가 공개한 신규 굿즈를 통해서 노마드가 그의 공식 캐릭터 명칭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마드는 WWE를 떠난 뒤 메이저리그 레슬링에서 사용했던 캐릭터로 과거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론 울프 시절에 진지한 이미지를 계승한 컨셉입니다. 해피 코빈, 킹 코빈, 거지빈, 부자빈 여러 기믹을 통해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캐릭터로 돌아온 셈입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카멜로 헤이즈, 트릭 윌리엄스와 함께 US 챔피언 3파전 구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확실히 베론 코빈 잘 돌아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뭔가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베론 코빈도 베테랑들에게서 과외받으면서 컸잖아요. NXT 때 뭐 라이노하고 싱글 경기로 대립도 했다가 이제 싸우다가 정들어서 태그팀도 했다가 해서 라이노를 통해서 압도적인 파워하우스의 그 운영을 많이 배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본인이 선배의 입장에서 US 챔피언십 구도에 또 들어가가지고 후배들과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또 트릭 윌리엄스는 자신을 기습했기 때문에 이 페나틱스 팬페스트에서 이제 팬들하고 인터뷰에서 자신이 들고 있는 이 스페셜 에디션 털벨트 있잖아요. 털벨트. 이 털벨트가 베론 코빈의 머리카락보다 많아서 질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또 굉장히 화제입니다. 또 트릭 윌리엄스가 베론 코빈이 자신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내가 갖고 있는 벨트가 그의 머리보다 머리카락이 많아서 공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벨트를 털털한 벨트를 받았잖아. 릴 야틴한테 털털 에디션 US 챔피언십을 선물 받았는데 베론 코빈 머리털보다 내 벨트에 털이 더 많아서 화가 난 것 같다 이렇게 트릭 윌리엄스가 아주 위트 있게 반격을 해냈습니다. 스맥다운 때 그 멘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리키 세인츠는 얻게 되는 거니 살짝 나가리 아닐까? 리키 세인츠 여기 끼면은 페이탈 4A인데 페이탈 4A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원래는 카멜로가 이겼다면은 트릭에게서 도전할 수 있는 타이틀 권리를 얻었을 텐데 일단은 넌 타이틀 매치가 베론 코빈으로 인해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근데 또 단순히 카멜로 에이지만 공격한 게 아니라 트릭도 같이 공격해서 썸머슬램 트리플 스랙까지는 확보하지 않을까 베론 코빈이?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리키 세인츠까지 끼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리키는 어쨌든 간에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사우디 뛰었잖아. 그래서 번호표가 좀 밀려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털베트가 좀 저는 괜찮았어요. 트리 윌리엄스에게 어울려서 괜찮았는데 트릭이 계속해서 흰 코트만 입어야 되는 운명이 아닌가? 저걸 들고 있는 이상 다른 색깔도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좀 그런 아쉬움도 한편으로는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 스맥다운 베론 코빈 콜 좀 맛있었거든요. 맛있었는데 이게 근데 시간차가 있어. 여러분들은 어차피 화면이 안 보이겠지만 시간차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US 챔피언십을 향해서 탑로프로 올라가는 카멜로 에이지입니다. 멜로는 쏘면 빗나가지 않아요. 베론 코빈이 나왔어. 와 이때 진짜 나랑 한민이랑 완전 찐텐이었는데 와 진짜 개 깜짝 놀랐잖아. 나는 그래도 뉴스라도 하고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강한빈 이분은 이제 우리 채널 구독자지만 다 챙겨보진 않아서 몰랐대요. 아예 몰랐대. 이게 시간 차이가 있어서 베론 코빈이 이미 나왔는데 내가 막 멜론을 쏘면 빗나가지 않아요 이러다가 베론 코빈 한 2초 보여지고 나니까 베론 코빈 막 이러거든. 막 치매 걸린 사람처럼. 이 시간차 타이밍이 좀 많이 아쉽네.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용훈이의 에노대 그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WWE 사이 안 좋은 사람이 간부 한 명인데 그 간부 한 명의 입김이 좀 셌다. 그래서 방출된 것 같다. 뭐 이런 비화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다시 복귀한 거 보니까 그 간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로드독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잘 해결된 것 같다. 백스테이지에서 진짜 안티가 없는 게 베론 코빈이라고 합니다. 베론 코빈이 빅하우젠이 아니었다면 그 뒤에 있는 큰하우젠은 누구냐고. 그니까 이번 스맥에서 아예 안 나오지 않았나? 그 큰하우젠, 데나우젠 뭐 아예 안 나오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네. 울프독스 재결성가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무조건 아니죠. 스맥다운이니까.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베론 코빈 거의 100%다 막 이때 사람들이 기대 많이 했어요. 울프독스 인기 많았기 때문에 메인 로스터에서 보는 거 아니냐. 어차피 지금 브론브레이커 비전 거기서 썩고 있는데 이럴 바에 그냥 울프독스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빅캐스가 복귀한다고 하네요. 빅캐스. 근데 이렇게 프로모가 이제 한 명만 나오는 거 보면은 엔조랑 같이 활동할 게 아닌가 봐. 팀 소프트로 활동할 게 아닌가 본데? 소프트 문구도 1프레임 정도 잠깐 나와가지고 엔조도 나올 것 같으면 진짜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 주 롤을 못 봤어요. 제주도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빠르게 봤어요. 요즘에 또 빅맨이 또 귀하잖아요. 빅캐스가 또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무려 DDP의 4위 아닙니까? 4위. DDP의 4위이자 크리스 제리코의 멘티이자 AW에서 좀 성장했으니까 좋은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로만 레인즈랑 라커룸을 오가면서 만나는 그 장면이 또 기대가 되네요. 개인적으로. 옛날에 로만 레인즈한테 쫓겨났죠.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나츠님 빅캐스 8월 2일에 복귀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니까요. 기대까지 할 정도의 인물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오랜만에 보는 거 기대되긴 해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오전 9시네요. 9시 하네요. 이번 주 일요일 오전 9시 할 건데 이제 뭐 이번 주 일요일 오전 9시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요. 저도 입중계를 할 거니까요. 입중계 보실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진표를 보면은 CM 펑크하고 코디 로즈가 팀을 먹어서 군타하고 세미제인을 상대하고요. WWE 챔피언십을 둘러싼 갈등이 될 수 있겠죠. 또 로만 레인즈하고 잘렌 브런슨이 같이 세그먼트 합니다. 세그먼트. 이 잘렌 브런슨이 그 뉴욕 농구팀 우승을 이끈 거의 뭐 대단한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이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로만 레인즈하고 함께 하니까 MSG가 그냥 터지겠죠.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그냥 천장이 폭발할 것 같이 엄청난 환호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로만 레인즈하고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 태그팀 챔피언십 있죠. 여성 태그팀 챔피언십. 저는 뭐 지금쯤 바뀌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바뀔 것 같긴 한데 바뀌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애초에 페이지도 싱글로서 좀 더 빛날 것 같아서 지금 브리하고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일단은 이번엔 지킬 것 같아요. 베일리하고 라일라 발키리아 절교전도 하게 되고요. 아마도 베일리가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WWE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베일리가 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데나우젠 JD 이거 노디큐 매치인데 데나우젠이 옛날 인디 때 예능 데나우젠 되기 전에 살벌한 분장 데나우젠 있었어요. 그때는 기믹 경기 데스매치 빡센 거 많이 했고 이 WWE 오기 직전에도 막 인디 경기 되게 빡센 거 기믹 경기를 좀 코믹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경력직이에요. 경력직. 그래서 데나우젠이 노디큐 정말
정말 재밌게 잘할 것 같다. 옛날에는 막 이빨 담긴 유리병을 맨날 들고 다니잖아. 얘가 인디 때는 맨날 들고 다녔어. 떡더비 때는 안 들고 다니는데 그 이빨을 상대방 입에 먹인 다음에 입에 먹인 채로 입을 발로 찼어요. 그래서 펌프킥으로 승리 거두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펌프킥을 쓸지 아니면 뭐 GTS를 쓸지 뭐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나메 매치업이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 재밌으니까 일요일 오전 9시에 모이면 다 같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중계처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이코 해석도 하면서 재밌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W로 데나우젠 알게 돼서 처음에는 개그캐가 아니었다고요. 아 맞아. 예. 인디 때는 처음엔 개그캐가 아니었어요. 좀 잔악한 진직캐였어. 경기도 좀 빡센 거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나중 가서 이제 AW 오기 전에 인디에서 캐릭터를 좀 유쾌하게 바꾸고 그게 잘 돼서 AW까지 오게 됐었죠. 다음 뉴스입니다. 레알못 빈스라는 뉴스인데요. 에던 코플랜드가 리아 리플리와 데미안 프리스트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샥 레슬링 인터뷰에서 빈스 맥맨이 브루드 같은 스테이블을 만들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리플리와 프리스트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빈스는 그 선택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코플랜드는 그 순간 빈스가 두 사람의 잠재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느꼈고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이후에 저지먼트 데이는 WWE를 대표하는 스테이블로 성장했고 특히 리플리와 프리스트는 월드 챔피언에 오르며 코플랜드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브루드라고 하면은 예전에 갱그레를 필두로 한 뱀파이어 그룹이었죠. 거기에 이제 에지, 지금 에던 코플랜드, 코프 역시 갱그렐의 부하로서 WWE 모습을 드러냈었는데 빈스가 너가 데뷔한 것처럼 이번에 브루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봐 했는데 코프가 자신있게 꼽은 게 리아 리플리하고 데미안 프리스트였다. 저는 이렇게 멤버들 두 명을 모두 다 골랐을 줄은 몰랐고 어쩌면 네이밍 센스마저도 코프의 센스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아예 저지먼트 데이 그룹 자체를 코프가 프로듀싱 한 건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재밌는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만들긴 했는데 지금 뭔가 너무 변질됐어요. 그죠? 뭔가 우리가 원하던 그 초창기 저지먼트 데이의 오컬트적인 면모와 압도적인 피지컬, 넘치는 카리스마 이게 다 없어진 저지먼트 데이인데 지금 약간 2K 동호회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당시에 코프는 제대로 골랐다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또 테마 음악도 얼터브릿지 음악을 쓰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오컬트스러운 그들의 등장에 무게감 있는 리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빈스 안 묻은 에지 버전 저 때는 어떻게 됐을까. 그니까요. 그런 거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멋있었어요. 진짜로. 다음 뉴스입니다. 어디 갔었어? 라는 뉴스인데요. 일리아 드라고노프가 생각보다 빠르게 WWE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브라이언 알바레즈는 레슬링 옵저버를 통해서 드라고노프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드라고노프는 레슬매니아 42를 앞두고 앙드레 더 자이언트 배틀 로얄에 출전한 뒤에 텔레비전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 전까지는 US 챔피언십 스토리에 관여하고 있었던 만큼 갑작스러운 공백에 팬들의 궁금증이 컸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제 선수들에게 영향을 준 비자 문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선수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레슬링 컴퍼니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일리아가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 코멘트를 단 적이 있는데 예상대로 일리아가 좀 비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예 쉬려고 마음먹고 아시아 투어를 하지 않았을까. 앙드레 더 자이언트 배틀로얄이 끝난 직후에 여자친구랑 아시아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러다가 이제 앙드레 자이언트 배틀로얄 참가하려고 여자친구는 대한민국 왔는데 이 일리아는 일본까지만 갔다가 일리아는 스맥다운에서 앙드레 그거 하러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예 계속 일리아는 훈련만 하고 있고 출연은 안 하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비자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비자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스맥다운에 복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일리아도 은근 유리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일리아가 좀 안타깝고 무엇보다 군터하고 유럽 투어 때 부상 입은 게 굉장히 컸죠. 이 유럽 투어에서 유럽 팬들이 기대하는 매치업을 보여주려고 큰맘 먹고 한 건데 정작 거기서 너무 오랫동안 부상을 당해서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공백은 부상이 아니라 비자 문제예요. 비자 문제. 나츠님 안 만나고 갔네 일리아. 나 근데 진짜 진심으로 얘가 만약에 한국 왔잖아. 나 진짜로 만나자고 했을 거야. 일리아는 DM 다 읽으니까. 그래서 뭔가 좀 욕심을 냈는데 여자친구만 왔었죠. 여자친구만.
그래서 이제 실종된 사람들인데요. 일리아 드라구노프 134일째 실종됐고요. 랜디 오튼 82일째, 드루도 82일째, 바켈도 82일째, 리아는 34일째입니다. 근데 이게 뭐 3일 전에 퍼온 거니까 3일씩 더 하면 되겠죠. 3일씩. 일리아 이제 거의 뭐 140일이야. 일리아 20주 동안 안 나와. 말이 됩니까 이게? 일리아는 좀 비자 문제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리아는 빨리 오자. 그니까요. 다음 뉴스입니다. 원래는 투타임이었어 라는 뉴스인데요. 4년 동안 루머로만 남아있던 WWE의 원래 계획이 비기의 입으로 확인됐습니다. 비기는 원래 PLE 데이 1에서 롤린스에게 WWE 챔피언을 잃고 레슬매니아에서 재대결을 통해서 타이틀을 되찾는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만 레인즈의 결장으로 대회 구성이 바뀌면서 브록 레스너가 챔피언 자리에 올랐고 이후에 비기는 목 부상으로 모든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세스 롤린스 역시 레슬매니아 38에서 복귀한 코디 로즈와 맞붙게 되면서 원래 구상했던 타이틀 스토리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비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목 부상이 아니었고 로만 레인즈도 결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투타임이 될 예정이었죠. 무려 레슬매니아에서. 원래 내부적으로 계획이 그렇게 짜여져 있었고 선수에게 전달이 된 거였죠.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챔피언에 있어서 선수 한 명의 부상이라던가 결장이라던가 이런 게 진짜 고요한 호수에 돌 하나 큰 거 던지듯이 너무나도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이게 큰 변화를 주는지 이 뉴스를 통해서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기를 장기적으로 봤나 보네. 그니까요. 제2의 코피 매니아를 계획했었구만. 그러니까요. 비기가 투타임 될 예정이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비기가 코피 킹스턴 마냥 한 번만 해보는 원히트 원더 공로상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비기는 좀 달랐던 것 같아. 나도 비기는 2번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워낙에 또 흑인 파워하우스가 그때 또 메인 이벤터로 전무하던 시절이라 납득이 갑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모안과 엮이나? 라는 뉴스인데요. 루이스 키스의 썸머슬램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언 알바레즈는 레슬링 옵저버를 통해서 루이스 키스가 원래 썸머슬램에서 군터하고 맞붙을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군터처럼 최상위 메인 이벤터와의 대결은 루이스 키스에게도 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이후 군터와 니갈디스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WWE는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폴스 피니쉬는 루이스 키스가 앞으로 블러드라인 스토리에 장기간 관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스맥다운에 제이콥 파투와 충돌하면서 두 사람이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맞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네. 제이콥 파투, 루이스 키스. 이 둘이 인디에서 상대였죠. 12년 전에 상대였다가 태그팀도 했어요. 이 12년 전에 인디에서. 그래서 이 둘 간의 오랜 인연을 백스테이지 세그먼트로 한번 넌지시 둘이 대화를 주고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제이콥 파투하고 루이스 키스의 대립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원래 군터하고 대결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군터가 넘버원 컨텐더십을 루이스 키스랑 한번 치렀죠. 스맥다운에서 볼만한 경기 괜찮았어요. 경기 루이스 키스하고 군터의 경기 했고 군터가 이겼죠. 군터가 이겨서 도전자가 됐고 해서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도전했다가 로프 브레이크로 억울하게 치고 이야기가 재밌게 흘러가고 있고 루이스 키스는 어디다 쓸 거냐 모르겠어. 나는 계속 얘기해왔지만 루이스 키스는 이미 오바페미라는 상위 호환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계속 이 오바페미하고 루이스 키스가 양 브랜드를 모두 오갈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 오바페미랑 루이스 키스가 같은 브랜드에 있기 힘들 것 같은데 제발 오바페미 스맥다운으로 와라 이랬는데 오바페미 루어에 나오는 순간 루이스 키스 스맥다운으로 짬당하겠구나 딱 알고 있었지. 그래서 루이스 키스 어디다 쓰냐라고 물어보면은 스맥다운에서의 그 유사 오바페미라고 밖에 할 수 없겠죠. 근데 좀 승률이 낮은, 나이도 많은, 키도 더 작은, 힘도 더 약한 그런 오바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좀 애매해요. 진짜 사기 매물 점점. 저는 그리고 AW 때부터 얘 경기를 하나도 재밌게 본 게 없어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AW 때는 워낙에 파워하우스가 없으니까 덩치 큰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좀 주목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WWE가 잘못 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NXT 패스하냐? 라는 뉴스인데요. 질라 파투의 WWE 데뷔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레슬링 옵저버에 따르면 질라 파투는 조만간 WWE에 합류할 예정이지만 NXT에서 시작할지 곧바로 메인 로스터에 합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러드라인의 새로운 멤버가 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승인 부커티와의 관계가 NXT에서 보여지게 될지, 메인 로스터에서 제이콥 파투와의 진한 우정이 보여질지, 질라의 실제 인간관계가 얼마나 WWE 세계관에서 재현될지 현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로스터에서 할지
NXT에서 할지 모른다.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다시 부커티 곁으로? 라는 뉴스입니다. 질라 파투가 WWE 입단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스 핀시에 따르면 질라는 현재 WWE 퍼포먼스 센터에서 훈련 중이며 메인이 아닌 NXT에서 먼저 데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WWE는 블러드라인의 일원으로 곧바로 투입하기보다 먼저 캐릭터를 확립한 뒤에 메인 로스터로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7월 말에서 8월 사이 WWE 공식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훈련 중이야. 얘는 이미 WWE야. WWE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올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전에는 또 당장 썸머슬램에 나올 것이다. 로만 레인즈를 도울 것이다. 뭐 솔로 시퀄을 도울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메인 로스터가 아니라 지금은 또 NXT 쪽으로 방향이 쏠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승 부커티가 또 편파 해설할 수 있겠죠. 록센 페레즈 때 진짜 얼마나 부커티가 록센 페레즈에게 편파 해설을 했는지 진짜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엄청 편파적으로 했습니다. 막 록센 페레즈 이기면 바로 일어나서 박수치고 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질라파투 같은 경우에는 부커티에게 훈련받다가 부커티 욕하고 한번 뛰쳐나왔죠. 그러다가 다시 부커티에게 죄송합니다 하고서 다시 부커티 곁으로 가서 리얼리티 오브 레슬링 ROW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인디에서 굉장히 핫해졌고요. 그래서 다시 부커티 욕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다시 NXT로 가서 부커티 밑으로 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번 NXT에서 질라파투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부커티 대인배요. 그러니까 받아들였는데 또 욕하고 받아들였는데 또 욕하고 인디 가서 또 욕했는데 이제 또 NXT에서 또 만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커티하고 질라파투 굉장히 재밌는 인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기대가 돼요. 다음 뉴스입니다. 엘리트 믹 폴리라는 뉴스인데요. 믹 폴리가 WWE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함께해준 WWE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AEW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WWE 관련 기념품에는 기꺼이 사인을 해줄 것이다. WWE에서 보낸 시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AW와 계약한 믹 폴리는 향후 MJF와의 프로그램 가능성도 거론되며 AW 관련 새로운 상품 출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더블 올 나싱 타이밍에서 믹 폴리가 AW하고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서야 WW하고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이제부터는 아예 WW하고 모든 관계가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믹 폴리가 WWE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남긴 거예요. SNS에서. 앞으로 AW를 좀 최고의 회사로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믹 폴리가 AW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많이 나오고 다양한 역할을 할 것 같아. 어쩌면은 은퇴 경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게 메디컬 클리어를 판단하는 의료적인 기준치가 AW가 허들이 더 낮을 거라고 생각해요. WWE보다. 왜냐면은 브라이언 다니엘슨도 그렇고 사라이아도 그렇고 WWE에서 다니엘 브라이언이랑 페이지일 때는 못했던 경기들을 AW에서 다 했던 걸 보면은 허들이 실제로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믹 폴리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아마 은퇴 경기를 AW에서 하지 않을까? 뭐 레슬킹덤도 타나하시 은퇴한다니까 이례적으로 매진이 됐잖아 도쿄돔이. 그런 것처럼 믹 폴리의 은퇴전을 AW 페이퍼뷰에서 한다? 이거는 좀 돈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나간 이유가 WWE 친트럼프 성향이란 말이 있던데 맞아요. 예.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맞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비난을 되게 세게 하고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정산받고 SNS에 글을 남긴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그레이트 칼리 은퇴라는 뉴스인데요. WWE 명예전당 헌액자 그레이트 칼리가 현역 은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크리스 반빌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정식 경기를 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로얄 럼블 같은 특별 출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칼리는 인도에서 광고와 사업 활동으로 WWE 시절보다 더 많은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매주 광고 촬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고요. 자신의 레슬링 스쿨도 있고요. 지금 뭐 인도에서 엄청난 레슬링 스타가 되었고 뭐 WXM인가? 그 인도 단체에서도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어요. 전국구적인 스타로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레이트 칼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레슬링 경기를 절대 안 한다.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은퇴한 줄 알았는데 이제 은퇴했네. 뭐 사실상 크리스 반빌렛 같이 북미권에 노출도가 많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죠.
메네라 콜업이라는 뉴스인데요. 파이터 포 셀렉트에 따르면 WWE 내부에서는 테이텀 팩슬레이를 로우 또는 스맥다운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메인 콜업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맥다운이 다시 2시간 체제로 축소된 상황에서 신인을 추가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이크 몰로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프로모만 계속해서 내보내다가 지금 키아나 제임스 줄리아 정리되고 키아나 지자마자 이걸 또 줄리아 기습하는 게 블레이크 몰로였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가 더 적어졌는데 과연 테이텀이 올라온다는데 자리가 있겠냐, 이런 뉴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테이텀을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옛날에 무게성일 때도 파워리프터 출신이기 때문에 힘이 너무 좋았고 시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얘 잘 되겠다 했는데 심지어 내 취향인 약간 고스 메탈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더 좋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욕심이 나는 선수인데 스맥다운으로 오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콜업이 너무 좋지만 팩슬리까지 가면 유유. 근데 팩슬리가 좀 오래 있었어요. 가야 돼요. 팩슬리가 거의 솔루카 동기 라인인데 솔루카도 만만치 않게 오래 있었어요. 솔루카도 진짜 유통기한 거의 지났었어요. 진짜 너무 오래됐었기 때문에 잘 갔고 테이텀도 가야 되고 떠나야 되는 사람이 맞아요. 이지데임이 테이텀 다음 라인인데 이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 막 얘네보다 늦게 왔는데 빨리 간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콜업이 시급해 보인다, 테이텀 팩슬리, 이렇게 보여줍니다. 팩슬리 지금 슈퍼스타 잠재력이 만빵이라 그 고스, 이모키드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의외로 팬덤이 충성심도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보면 러블리한 리아리플리 느낌이랄까? 또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테이텀 팩슬리. 롤라바이스도 가려나 와야죠. 그러려고 졌으니까. 롤라바이스는 이제 또 푸에트리코 쪽이라서 당연히 그 수요가 있고요. 수요도 있는데다가 또 지금 사귀고 있는 데미안 프리스트 스맥다운에 있기 때문에 빨리 잃고 빨리 스맥다운 콜업 해갖고 이제 프리스트도 지금 트리플레아를 병행하겠다 선언했잖아요. 싱글로서. 스맥다운에서는 태그팀인데 트리플레아에서는 싱글이야. 근데 이제 이게 남자친구랑 같이 스맥다운하고 트리플레아를 겸하려는 생각이 아닐까? 전 좀 그렇게 보여요. 팩슬리는 진짜 리아 리브만큼 인기를 끌 수 있을 캐릭터라서 잘 키워주길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렉사 블리스와 테이텀 팩슬리 가자. 그것도 재밌네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테이텀이 여성부 중에 라이거킥을 제일 잘 차. 애초에 라이거킥을 차는 사람이 지금 WWE에 얘밖에 없어. 라이거킥을 진짜 잘 차는 것 같아, 테이텀이. idea what level you might have achieved as a gambler. 그래서 이게 카게구루이 그 애니에 나오는 캐릭터인 건 아는데 그 캐릭터를 코스플레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에서 이 빨간 자켓을 너무 빨리 벗었죠. 등장하자마자 벗어버려서 이게 뭔 캐릭터요? 알아보기가 좀 힘들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카게구루이의 그 캐릭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쁜 거 봐라. 그니까 테이텀 진짜 미쳤어요. 테이텀 진짜 메가스타인 것 같습니다. 메가스타인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비킹고 비상이라는 뉴스인데요. 트리플레 엘리오 델 비킹고가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술대 들어갔어요. 그는 NXT 출연을 앞두고 리허설 도중에 무릎을 다쳤고 예정됐던 트리플레아 라틴 아메리칸 챔피언십은 취소됐습니다. WWE는 방송에서 키아누 카버의 백스테이지 습격을 이유로 그의 결정을 설명했지만 레슬링 옵저버는 MRI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WWE와 트리플레아의 협력을 통해서 존재감을 키우던 비킹고였기 때문에 장기 결장으로 이어질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리플레아 크루저 타이틀에도 저번 스맥다운 때 페닉스한테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모습 보였고 이어서 NXT에도 모습을 드러내면서 약간 WWE 브랜드로 바운드 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하필 리허설에서 NXT 아세이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서 부상을 입었고 지금 수술대 들어갔습니다. 수술대 들어간 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 비킹고가 또 WWE에서 밀어주려고 하는 인물인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다. 예전에도 GTS의 원조 켄타가 NXT 하우스쇼에서 레슬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세이들이랑 경기하다가 부상을 2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 뭔가 빛을 볼 만한 애들이 NXT 아세이들이랑 하우스쇼 경기하다가 다치고 이렇게 리허설 하다가 다치고 이런 건 좀 화가 많이 나긴 합니다. 비킹고는 트리플레아가 인수되고 역반응만 나오던 게 마지막으로 본 모습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WWE가 이번에 메인 로스터 내지는 NXT로 좀 옮기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WWE 너도 오냐? 라는 뉴스인데요. 에릭 영이 최근 TNA를 떠난 가운데 WWE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스 피니시 HQ에 따르면 WWE는 에릭 영의 영입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영은 2022년 WWE를 떠난 뒤에 TNA로 복귀해 선수는 물론 프로듀서와 크리에이티브 역할까지 맡으며 단체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베테랑으로 평가받는 만큼 WWE가 선수뿐 아니라 백스테이지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WWE와 에릭 영 사이에 계약이 임박했다는 보도는 없으며 아직까지는 서로 관심을 두는 단계라고 하네요.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산타나에 이어서 에릭 영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초창기 에릭 영, 아세이 시절의 에릭 영 사진을 제가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예전에 팀 캐나다에 좀 모자란 동생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문신도 늘고 나이에 이제 주름도 늘고 카리스마가 더해지면서 좀 카리스마 있는 악역까지 변천사가 있었죠. 그래서 에릭 영 전 TNA 월드 챔피언 2022년 WWE하고 아깝게 이별했던 못다 이룬 세니티의 퍼즐이 다시 한번 WWE에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비루드 시다바리 시절도 있었던 에릭 영, 그렇죠. TNA에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유력하게 불고 있는 썰이 뭐냐면요. 플레인 코치 역할을 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선수 겸 프로듀서 역할을 같이 할 수가 있다. 지금 그 역할을 숀 스피어스가 하고 있잖아요. 이 텐가이. 숀 스피어스가 NXT에서 지금 선수 겸 코치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에릭 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TNA에서도 프로듀서하고 크리에이티브를 같이 했던 만큼 에릭 영이 좀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수 겸 코치, 선수 겸 프로듀서 에릭 영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에릭 영 TNA하고 결별, 트리플 H하고 사이가 좋아, WWE 다시 올 수도 있어. 이게 지금 현지의 주요 의견이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가을에 오냐? 라는 뉴스인데요. 에릭 영의 WWE 복귀 역할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옵저버 라디오에 따르면 WWE는 에릭 영을 NXT의 플레이어 코치로 기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현재 숀 스피어스가 맡고 있는 역할과 비슷한 형태로 선수 활동과 후배 육성을 병행하는 자리입니다. 트리플 H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에릭 영은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올 가을부터 NXT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WWE에서 세니티 하려고 했다가 망해서 TNA 갔다가 WWE에서 와이어6 전신을 좀 하려고 했다가 그게 또 안 돼서 또 다시 TNA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WWE 다시는 안 간다 막 이렇게 선언하고 TNA에서 프로듀싱도 했고 각본도 했어요. 경기 프로듀서 각본도 했고 그리고 선수도 했죠. 챔피언도 했고요.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다. 얘는 플레이어 코치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숀 스피어스처럼 이제 후배들에 대한 코치도 하고 그래서 후배랑 너는 이 경기에서 나를 이길 거야. 이 경기에서 이렇게 해서 내 뚝배기를 깨갖고 너가 더 올라가면 돼. 이렇게 경기 짜주고 경기 프로듀싱 해주고 지가 또 그 경기 나가서 또 져주고 해갖고 여러모로 쓸데가 많은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에릭 영 정말 엄청난 슈퍼 베테랑이 돼버렸죠. 트떡. 그니까요. 이 세니티가 좀 많이 아쉽죠. 세니티가 좋았는데 무정부 사태를 다루는 그 세니티가 한 번쯤은 메인 로스터에서 활개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TNA가 무너지고 있긴 한가 보다. 저 말이 정말 맞는 게 TNA의 오리지널들, TNA에서 지금 2년 3년짜리의 장기 계약을 받아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단연 계약을 제한 못 받으니까 다 나가고 있어요. 1년 계약도 열받아서 바로 나갔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TNA 오리지널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숀 스피어스 천해진 컬링에 가나? 에이 설마요. 어떻게든 뭔가 좀 에릭 영이 조만간 NXT 쪽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해봐요. 거의 뭐 아들뻘하고 경기할 것 같은데 이러면 재밌는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뜨냐? 라는 뉴스인데요. 마이크 산타나가 의미심장한 영상을 공개하며 WWE 데뷔설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영상에는 TNA 시절을 포함한 자신의 커리어 하이라이트와 뉴욕에서 촬영된 장면들이 담겼으며 팬들은 이를 오는 7월 18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출연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원하지 않은 존재에서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로 마라톤은 계속된다 라는 문구가 등장해서 더욱 많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W에서도 데려갔는데 딱히 뭐 빛을 못 봤죠. 무엇보다 TNA에서는 태그팀 중에 한 명, LAX의 후를 잇는 후배 중 한 명, 그냥 평범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LAX가 생각보다 괜찮았죠. 그러고 나서 AW로 갔다가 AW에서 생각보다 안 좋았죠. 그래서 TNA로 다시 와가지고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로 떡상했죠. 그래서 마라톤은 계속된다. 이게 뭔가 새로운 둥지에서 또 한번 긴 시간 동안 달리는 게 아니냐. 그 마라톤은 계속된다라는 문구가 새로운 단체를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일단 TNA랑 끝났습니다. TNA랑 끝났고 TNA는 90일 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3분여간의 이 뉴욕에서의 본인의 모습을 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프로모가 지금 이 뉴욕의 세나메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아요. 알고 보니 메이저리그 레슬링 그럴 수도 있죠. 트나는 키우면 나가네 크크. 뭐 TNA에서 잘 크면 WWE로 오고 있는 게 지금 뭐 사실상 또 다른 NXT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TNA는 근데 어쨌든 간에 WWE에서 콩고물을 받아먹고는 있죠. NXT가 어쨌든 임팩트보다 시청률 잘 나오고 있는데 NXT 선수들이 지금도 계속 나와요. TNA에 계속 나오고 WWE가 AMC라는 대형 케이블 채널하고 연결해 주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TNA는 그냥 간이든 쓸개든 빼간다 한들 계속 웃고 있어요. 고마워 잘가. 그래서 괜찮아 우리 NXT 애들 계속 오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 그리고 TNA는 지금 뭐 핵심 프로듀서들이나 오랫동안 회사의 얼굴을 했던 에릭 영이라던가 스티브 맥클린이라던가 주요 스타들이 또 빠져나가고 있고 여러모로 지금 악재긴 합니다. 악재긴 해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TNA 어떻게 될지. TNA는 AMC가 퍼주는 돈으로 옛날에 쌓인 빚을 갚는 중. 그렇군요. 산타나가 자랑스러운 뉴욕의 보리과잖아. 자랑스러운 뉴욕의 보리과를 되게 프라이드로 여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모인데,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이제 지역의 유명인사가 됐어. 그래서 이제 영상 말미에 The marathon continues, like Nipsey said. 마라톤은 계속된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산타나가 WWE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또 이제 뉴욕에서 이걸 찍었기 때문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WWE에 올 수 있는 잠재적인 인원들, 유력한 인원들, 마이크 산타나 TNA 벨트 이제 내려놓았고요. 또 타카시 히로무도 지금 EBL하고 같이 넘어올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죠. 베런 코비는 거의 지금 뭐 80%인 것 같고, 질라파투도 빠르면 썸머슬램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썸머슬램에서 세스하고 로만 대립에 나올지 아니면은 블러드라인 대립, 우소즈하고 솔로시코가 지금 대립 중이죠. 지금 솔로를 지금 LA 나이트가 도와주면서 LA 솔로 대 우소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질라파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반응이 있고요. 또 엔조하고 비케스도 거의 뭐 확정인 것 같습니다. 거의 확정이에요 지금.